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쉽고 간단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팍스 밀키트 핵심 재료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샵 3989번 문자 메시지로 송가람 혹은 밀키트 이렇게 남겨주신다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정보 얻어가시고 궁금한 점 질문하고 상담 받으신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3개월 만에 역대 두 번째 빅스텝이고 최초로 5차례 연속된 금리 인상입니다. 이로써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한국채 금리가 20bp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도 오후 들어 내려가면서 10원 넘게 떨어진 1,424원대로 마쳤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양시장은 오후 1시 이후 상승 전환하면서 모두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0.47% 오르면서 하루 만에 다시 2200선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은 2포인트 소폭 올리면서 671선에 종가 체결됐습니다. 투자 주체별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소에는 8거래일 연속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000억 원대 물량을 던졌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로 외국인만 800억가량을 팔았고 개인과 기관은 담았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밤사이 9월 FOMC 의사록과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다만 주가의 움직임은 크지 않았고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예정돼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발표된 9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월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예상치는 0.2% 상승이었고요. 7월과 8월에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상승 전환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또 9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이 공개됐는데요.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둔화한다는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11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75bp 인상이 유력하다는 것이 시장의 예상입니다. 다우지수는 0.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0.09%, S&P 500 같은 경우에는 0.33% 내리면서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 6거래일 연속된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저희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신이 47%, 그리고 9월 1일에 매수해서 36,000원에 매도했던 양지사가 57%, 그리고 제주은행 저희 금리 인상 관련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6,200원에 매수 후 8,380원에 매도하면서 26%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또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에도 22.7% 이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또 금강철강과 한해사료 나란히 12%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자, 이 막파 저희가 팍스 밀키트에서는 섹터로 관련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자세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픈 채팅방에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셨던 분들께서 이런 두 자릿수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었는데요. 자,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샵 3989번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문자 메시지로 송가람 혹은 밀키트라고 남겨주신다면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궁금한 점 여쭤보시고 관련된 투자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리 옮겨서 송가람 전문가님과 더 자세한 수익률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뵙는 날이네요. 전문가님,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약주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 외 전기차 관련된 이슈 등등 있지만 아직까지는 해외 변수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관련주 이슈들 살펴보면서 우리 시장에서 개별 이슈들 오늘 밀키트에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함께 끝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4거래일씩밖에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좀 짧게 지나가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요. 어제 일단 어제 아침에 발표됐던 미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 저희 시장 이제 양시장이 강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어제 한은에서 빅스텝 단행 예정대로 진행이 됐고요. 공개가 된 이후에 오후에 좀 상승 전환을 하면서 지수가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이 일단은 중국은 당대회를 앞두고 코로나19 봉쇄를 다시 또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중국 관련된 섹터나 종목군들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이제 플랫폼주 카카오 네이버 여전히 내림세였고요. 또 화장품 관련된 주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공장 2단계 투자를 결정했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 그전에 또 LG엔솔이랑 2차 전지 관련된 협약을 맺었다 하면서 포스코홀딩스 철강금속 관련된 종목들은 또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개별주들 이슈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과 함께 좀 더 꼼꼼한 시장 얘기 나눠보기 이전에 자, 수익률 리뷰부터 들어가야겠죠. 저희 일단은 그저께 어제 함께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 설명 많이 해주셨는데 수익률 그 표에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 좀 더 얘기 못 들어본 종목 중에서는 한국경제TV 같은 경우에 17% 정도 수익률을 보여줬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 한국경제TV가 YTN 인수합병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좀 끝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저희 한국경제TV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시거나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좀 전문가님 환경 편입했던 그 시기랑 현재 상황 짚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경제TV 이런 인수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여기에 관련해서
뭐 MBC 같은 종목도 있었고 IBM 맞아요. 같은 종목도 있었고 이런 인수합병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이슈가 있어 왔습니다.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국전기TV인데요. 이제 저희 밀키트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에서 매집을 한 단계에서 매수를 한 이후에 밑골이 다는 모양새가 나올 때 그때 매도를 말씀드린 이후에 네.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 어떤 흐름이냐, 강한 상승 이후에 거래량 이후에 눌려버린 모습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점, 강한 상승 이후에 이전의 상승을 견인했던 거래량만큼의 이탈이 나왔느냐라는 점을 체크해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음봉에서 단기 흐름을 보면 여기에서 큰 거래량이 나왔다고 보기는 아직 힘들기 때문에 네.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점은 아직 완전한 이탈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합병 이슈라든지 M&A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다시 관심을 받고 올라갈 수는 있다라는 점을 체크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장기 라인 살짝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매수하시기보다는 지금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 흐름 속에서 다시 M&A 이슈가 부각되는 것을 체크를 하시고 가져가 네.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흐름 속에서 대응을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항상 말씀드리는 점, 매수가와 매도가가 같은 지점에서 손절가와 같이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죠. 저희가 처음에 들어갔던 가격대가 이제 6,000원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는 중기, 장기 라인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면서 이제 이탈가가 나온다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이탈이 나오지 않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가져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장기 흐름 속에서 자꾸 눌리면서 윗골이 달면서 거래량이 늘어가는 모습, 네.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완전 바닥권에서 우리가 큰 거래량과 함께 강한 상승 나왔다라고 한다면 좀 더 장기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어느 정도 고점에서 거래량이 크게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대응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단기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저점에서 큰 거래량 이후에 늘려가면서 고점에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비중 조절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전이 뭐 YTN 인수합병 관련해서 좀 단기적인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단 그 이후에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위한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사실 그리고 이 한전보다 조금 주목해보고 싶은 점이 어제 전문가님께서 팍스 밀키트에서 예고를 해주셨던, 공개해주셨던 그 종목 저희가 어제는 전쟁 관련, 재건 관련으로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했던 그 구체적인 종목이 바로 데모였었거든요. 데모가 어제 고점으로 22%까지 굉장히 놀라운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 데모 얘기 들어보기 전에 자, 이런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 안내 방법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지금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송가람, 밀키트 이런 키워드로 남겨주신다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관련된 얘기 좀 더 자세히 들어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9시 20분 방송 종료하기 전에는 관련해서 좀 섹터군 정도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세한 많은 종목 정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자, 데모를 어떻게 선정을 하시게 됐고 데모 어제 또 놀라운 급등세가 나왔는데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을지 관련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재건 관련주들 해서 강한 흐름 나왔습니다. 이 데모 같은 경우에 22%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재건주들 같은 경우에 네.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 이제 데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건주 같은 경우
추가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그 이유, 우리가 전쟁 이슈가 끝난 이후에도 이런 전쟁 이슈 뒤에는 반드시 재건 이슈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깨지지 않는다면 네. 추가로 계속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그리고 중기, 장기 흐름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이런 재건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모두 강했습니다. 특히 유신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맞아요. 유신, 데모,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이런 종목군들이 모두 비슷한 흐름대를 보여줬는데요. 중기 라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연초 4월에 강한 흐름 나온 이후에 상승 이후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죠. 상승 이후에 큰 거래량 없이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재상승을 위한 포석을 다지고 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힘을 비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가져가 볼 수 있겠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데모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 재건주 같은 경우에 아직 흐름이 남아 있다. 아직 상승 모멘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더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점. 강했던 종목군들은 다시 테마가 부각받으면서 순환매가 돌게 된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강했던 종목군에 커플링되는 다른 종목군들 같은 섹터 내에서 다른 종목군들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에서 재건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도 흐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시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네. 좀 더 추가로 5일선 깨지지 않는지 확인하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어제 박스 밀키트에서 추천해 주셨던 하지만 구체적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픈 채팅방에서만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종목이 바로 어제 놀라운 상승세 보여줬었던 데모였습니다. 자, 데모에 관련해서 이제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이렇게 된다면 오늘 또 박스 밀키트 어떤 재료 준비해 오셨는지 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박스 밀키트는 9시 20분 방송 종료하기 전에 알려드린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이 흐름 잘 따라가시면은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섹터와 종목 관련된 힌트도 많이 주고 계시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데모 얘기를 했지만 관련해서 어제 또 뭐 우크라이나 재건 전쟁 관련해서 이슈가 정말 하루에도 막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관련된 종목들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유신이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사실 유신이 전문가님 그 전에 이미 추천을 해주시면서 저희 아까 공개해드렸던 수익률 표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유신도 한번 진단을 해주시면 저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유신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밀키트에서 직접적으로 맞아요. 종목을 이제 언급을 계속 언급을 해주셨어요. 계속 하면서 가지고 왔던 종목입니다. 네. 유신 흐름을 살펴볼 텐데요. 유신은 어제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상한가를 기록했죠. 유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가지고 왔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큰 상승 이후에 눌렸을 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강한 테마는 한 번 더 추가로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내고 나왔지만 거기서 큰 상승 흐름 이후에 하락할 때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제 섹터 자체도 재부각 받을 수도 있겠지만 기술적으로도 좀 더 한 번 더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위치인데요. 바로 여기서 갭상승 이후에 단기 추세를 유지하면서 바로 거래량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재상승이 가능하고 재상승을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기적 흐름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이전 고점에서 단기 고점 47,000원대에서 매도를 어느 정도 전량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오늘 강한 상승 추가로 나온다면 이 네. 구간 돌파해서 좀 더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단기 이런 고점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를 하시고 가져가신다면 수익 관리, 리스크 관리 같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유신에 대해서도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유신 이미 사실 그 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태조이방원 얘기 나올 때부터 꾸준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저희 뭐 며칠 전에 수익률표 리뷰할 때도 그렇지만 어제 또다시 강한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장 시작하기 10분 전이기 때문에 예상지수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제 어제 좀 핫했던 섹터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는 간밤의 미증시는 모두 다 약보합권에서 마쳤어요. 이제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늘 밤에 발표 예정이 돼 있고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진 않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오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 이제 어제는 강보합권에서 마쳤는데 지금은 또 오늘은 좀 빠진 채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오후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현재의 지수 코스피는 0.26% 정도 내리면서 2200선 살짝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이 좀 더 하락세가 깊습니다. 코스닥 오늘 1% 넘게 빠져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 664선 정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개장이 시작되고 나서 다시 지수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어제 섹터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전쟁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더 언급을 해보자면은 그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얘기가 어제 다시 나왔던 이슈 중에서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랑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만나서 우크라이나 사태 중단 관련된 회담을 한다 이런 이슈도 있었었고요. 또 그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이슈가 있었었는데 이거는 미국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러시아에 좀 제재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전문가님 관련해서 좀 그 알루미늄 관련된 이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 같은 경우에 알루미늄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알루미늄 이슈 같은 경우에 뭐 쉽게 풀이를 해드리자면 지금 미국에서 러시아 제재 그 이전에는 중국이 제재를 하고 있었죠. 네. 이런 것들은 무역 전쟁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군사로 강하게 제재를 하진 않겠지만 이제 돈으로 압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러시아의 또 한 가지 돈줄이죠. 이제 가스관이 굉장히 이런 것들을 돈줄을 막겠다라는 네. 것을 시도를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패한 정책이 되었다라고. 러시아가 네. 지고 흔들었죠, 사실은. 네, 러시아가 지고 흔들었죠.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노르드스트림 가스관을 이제 폭파시키는 것을 보이면서 네. 여기서는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여기서 누가 폭발을 시켰느냐라는 점은 의견은 분분하지만 뭐 영국 측에서는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맞아요.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서 이 알루미늄 제재를 선택을 네.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러시아가 순항 미사일 등으로 굉장히 우크라이나를 다시 제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다른 카드로 꺼내든 상황이고요. 당일 밀키트에서도 이런 상황들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면서 이것에 관련된 섹터 종목군들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이제 초반에 전쟁 초반 같은 경우에 러시아의 스위프트 제재가 있었는데 사실 그게 좀 크게 효과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다시 꺼내든 카드로서 알루미늄 관련된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제 우리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문가님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팍스 밀키트에서 또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관련된 재료 준비해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지켜보시다 보면 마지막에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고 가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팍스 밀키트 좀 더 구체적인 종목 정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샵
샵3989번 문자 메시지로 송가람 혹은 밀키트라고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3989번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다 보면은 어제 상한가 또 기록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원자재가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새롭게 부각된 이슈고 최근에 좀 계속 강했던 원자재 같은 경우에 하면은 저는 리튬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이슈가 있었는데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지만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좋은 소식을 좀 연달아서 터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포스코홀딩스 관련해서 뭐 철강 관련주들 흐름 한번 짚어주신다면은 좋겠습니다. 네, 철강 관련주들 관련해서는 현재 흐름이 최근에 잘 나왔죠. 네.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 솔루션이랑 2차 전지 관련 협약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또 어제는 아르헨티나에 리튬 관련된 공장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주가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가지고 가시거나 신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네. 앞으로도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포스코홀딩스 제철주보다는 다른 쪽을 좀 더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체크를 할 수 있겠는데요. 맞아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네. 지속적으로 제가 저점에서부터 언급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이쪽 관련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 속에서 대장주로서 다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네. 대형주 중에서도 밀리지 않고 강한 모습을 추가로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이 외에도 이 전기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이 섹터 안에서도 제가 추가로 우리가 이슈를 부각받을 수 있는 섹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폐배터리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다시 각광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포스코케미컬, LG 네. 에너지 솔루션, LNF, 에코프로비엠 같은 이런 우량하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앞으로 추가로 강하고 흐름 좋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강했던 섹터 안에서 대형주나 중형주, 소형주가 순환매로 함께 올라간다. 그리고 대장주가 강했던 테마 속에서도 그 테마와 커플링 되면서 중형주들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폐배터리 부분 그리고 관련해서 연관해서 리튬 관련된 섹터 이 섹터들도 지속적으로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좋은 종목이지만 이제 최근에 협약을 맺었던 LG에너지 솔루션 우리 2차 전지 대장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꾸준하게 LG에너지 솔루션의 좋은 전망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관련해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신라젠이 상장 폐지가 되냐 마냐 하다가 유지를 하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서 신라젠뿐만 아니라 다른 조금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이 신라젠 상장 유지 일단 결정이 되면서 말이 정말 많았었잖아요. 좀 앞으로의 전망 좋게 보고 계시는 걸까요?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2년 5개월 만에 거래 재개가 됐습니다. 네.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셨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기다리신 네. 분들 대단하죠.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개별주 이슈로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후에도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은 계속 주목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이슈가 있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라젠 같은 경우에 오늘 어느 정도 단기로는 강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고점은 15만 원 정도까지 찍었던 종목인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10,000원대 이하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거래 정지 2년 5개월 이후에 다시 풀리는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전체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각광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밀키트에서도 헬스케어 섹터 다시 한번 지켜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종목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예정입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 뭐 오늘 단기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네. 철저하게 당일 같은 경우에 흐름이 매우 급격하게 크게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기로 접근을 하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상승 흐름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뭐 이런 헬스케어 관련주들 조금 최근엔 계속해서 개별적인 이슈로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시 재개가 됐으니까 뭐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은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흐름을 조금 지켜보시면서 주의해서 투자하시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제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우리 시장 반도체 관련된 주들에 가했던 제재를 1년은 일단 유예하겠다라는 언급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사실 뭐 많이 올랐지만 0.7% 정도 올랐었는데 그것보다 SK하이닉스가 4% 정도 굉장히 강한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또 관련해서 뭐 작은 중소형주라든지 장비 관련된 종목들도 뭐 좋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가 저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4%나 움직였다는 게 놀라웠는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이런 반도체 대장주들 또 그 밑에 어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원익 IPS 이런 종목들도 뭐 5% 정도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반도체주의 흐름은 앞으로도 좋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반도체주의 흐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질 수가 없겠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실적 어닝이 발표된 이후에 어느 정도 기대 심리가 하락하지 않겠느냐라는 점이 어느 정도 부각됐기 때문에 네. 어닝 쇼크 이후에도 주가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장기 선이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중기 흐름을 보게 되면 아직은 지속적으로 하향하고 있는 모습세를 보이고 있겠다라는 점을 기술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이 잡혔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던지 네. 아니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IT 대형주들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이 반도체에 대한 제재를 1년 유예를 하겠다라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지만 이게 완전히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1년을 풀어주는 유예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직 이런 이슈가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에 대한 악재 해소가 완전히 되지 않은 점 그리고 이런 기술적 위치가 아직은 턴어라운드 되지 않은 점 두 가지를 네. 봤을 때는 아직은 어느 정도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주의할 구간이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저점은 잡히지 않았다. 1년 뭐 유예한다고 했지만 말 그대로 유예일 뿐이니까요. 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보실 것 같지만 일단은 뭐 반도체 주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는 전망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 중에 제가 좀 기억이 났던 게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에 자전거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전기 자전거의 폐배터리 전문가님 아까도 폐배터리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지만 또 전기 자전거의 폐배터리에 활용한다는 소식에 알톤 스포츠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또 거기에 아마 연관이 됐던 것 같은데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뭐 14%까지도 올라갔던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자전거 관련된 섹터가 어제 상승률이 높았는데요. 자, 알톤 스포츠, 삼천리 자전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지 혹시 뭐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진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자전거주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어느 정도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린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승 이후에 거래량의 흐름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이슈 자체가 단기적인 흐름으로 끝날지는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여기에서 거래량을 늘리면서 상승을 하게 되더라도 윗꼬리가 강하게 나오면서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하방 압박이 커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4,200원 선 지지가 나오면서 재상승을 나오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이 가격대를 깨면서 다시 눌려버리는 모양새를 보이느냐에서 네. 선택의 기로가 갈릴 것이다 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 폐배터리 이슈로 인해서 전기 자전거가 각광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은 있겠지만 이런 이슈 자체가 전기차 이런 빅 이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 좀 더 상승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 여기에서 이 가격대 오늘 저가에서 3,200원대 이 라인대를 깨면서 눌리는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이런 가격 조정이 좀 더 길어지거나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다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전거 관련된 종목들 저희 알톤 스포츠 3000리 자전거 어제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요. 관련해서 또 대응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관련해서 최근에 좀 더 좋았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문가님 그저께부터 장애인가 얘기를 계속 해주고 계신데요. 자율주행 섹터 같은 부분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 뭐 여전히 그냥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져가면 되겠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네.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을 지속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기술력 있는 회사들 앞으로도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밀키트에도 자율주행 섹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서 선물로 준비한 종목이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자율주행에서 지켜볼 만한 지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종목군 한번 같이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이 지금 박스 밀키트에 대해서 조금씩 힌트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박스 밀키트 지금 시간 9시 7분 지나고 있는데요.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따 9시 20분 방송 종료하기 전에 공개된다는 점 그래서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전문가님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 밀키트에서 알려드리는 섹터 그리고 종목 정보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샵 3989번 문자 메시지로 송가람이나 밀키트 남겨주신다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전송해 드립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상담 받으시고 정보 얻어가시고 저희 박스 밀키트의 구체적인 종목 내용 얻어가신다면 큰 수익 챙겨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시간 9시 8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 개장 후에 잠깐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 특히 코스닥이 조금 더 1% 넘는 내림세로 시작할 걸로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가 지켜보시자면은 코스피는 0.4%가량 빠졌습니다. 2194선, 93선 4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고요. 어제 사실 종가가 2202포인트라서 그렇게 2200을 크게 상회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조금 떨어지면서 다시 2100선으로 내려온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출발 전보다는 낙폭을 살짝은 줄였어요. 0.8%, 9% 정도 내림세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는 66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깊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하고 가시겠습니다. 어제 환율이 한 10원 정도 내려왔었지만
있지만 그래도 그 전날에 22원 넘게 크게 올랐었기 때문에 아직 만회를 하지는 못했고요. 그 영향인지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모두 물량을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500억 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00억, 300억 정도 물량 팔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넘어가서 체크를 해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개인만 한 450억 정도 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환율 체크를 하시자면은 어제 좀 빠졌던 거에 비해서 오늘은 또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3원 30선 정도 오른 1,428원 4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환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을 해드렸고요. 자, 이제 9시 10분 정도 개장한 지 초반이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 이렇게 전달을 드렸습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좀 많이 아침부터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 업종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실시간 조회 순위에서는 전문가님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신라젠 어제 거래 재개가 되면서 오늘 일단은 상한가 가까이 25% 넘게 굉장히 높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저희가 아까 진단 도와드렸었던 금양이나 유신 같은 종목들도 오늘까지도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체결 높은 종목들 본격적으로 좀 보시면은 네오팩트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금양이 19%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이노룰스가 10%, 남선알미늄, 아까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 어제 흐름 좋았고 오늘의 전망도 밝을 것으로 예상해 주셨는데 남선알미늄이 지금 10% 가까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섹터별로도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철강금속 업종 저희 아까 포스코홀딩스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거래소에서는 상승률 지금 현재는 가장 높은 섹터고요. 또 운수창고나 통신업 같은 부분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운송업 쪽만 지금 2%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태용로직스가 이제 이번에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또 흐름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머지 섹터들 같은 경우에 양시장에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관련해서 오늘 시장 잠깐 분석을 해봤는데요. 어떤 섹터, 어떤 종목군들 집중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이슈로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 헬스케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개인들이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약주, 헬스케어 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개별 이슈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이슈를 받는, 주목받는 종목군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네.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당일은 신라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어느 정도 추가로 더 주목받는 종목군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 종목군들은 이 밀키트 정리를 하면서 함께 지켜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전쟁주들을 바라볼 때 지금의 현재 해외 시장 속에서 악재가 지속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직은 해소가 되지 않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이슈, 전쟁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기고 이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다라는 점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여기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섹터는 이제 재건 섹터. 이런 재건 섹터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섹터 속에서 재건 섹터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섹터가 있죠. 바로 원자재 섹터입니다. 네.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알루미늄 제재의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이런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남섬 알루미늄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재부각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런 제재가 앞으로 좀 더 이어진다, 추가 제재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단기 이슈로 끝나지 않고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살펴볼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인데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자율주행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섹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기차 관련해서 그리고 그 전기차에 연결해서 우리가 미래 시대에서 이런 교통수단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 바로 전기차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전기차 속에서도 우리가 순환매가 돌고 또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 옥석 가리기를 한다면 어떤 섹터가 될 것이냐 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바로 자율주행 섹터입니다. 자율주행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율주행을 위한 기술력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안전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앞으로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 종목군들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고 단기 흐름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자율주행 종목 이번 주에 한 종목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종목군들 중에서도 한 종목 강할 수 있는 종목군 바로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 같은 경우 이제 강한 상승 흐름 이후에 어느 정도 눌리고 다시 지금 저점 다지고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흐름도 나쁘지 않은데요. 오늘 당일 시초가도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도 한번 이 가격대에서 크게 눌리지 않는다면 접근해볼 만한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 그 외에 이제 기술력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 같이 한번 살펴본다면 뭐 ADAS 같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이 모트렉스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인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뭐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바로 우리가 급제동, 급정거를 하는 시스템 그리고 차선 변경을 할 때 이런 차선 변경 체크를 해주는 시스템 네. 이런 안전 시스템을 갖춘 자율주행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지금 밀키트에 관련된 정보 대부분 다 들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넘어가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체크회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지금 방송 종료까지 3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저희 전문가님께 방금 많이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팍스 밀키트 정리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정리 한번 도와주시죠. 네, 오늘 종목군들 많이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섹터를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오늘 헬스케어 섹터 지켜보고 앞으로 다음 주까지도 어느 정도 이어갈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체크하시고 그리고 전쟁 관련해서 원자재, 알루미늄주 장전에 말씀드렸죠. 강한 흐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섹터, 이 섹터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관련된 정쟁 관련주 같은 경우에 이런 남선알루미늄 장전에 장전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소개한 종목군 너무 강하게 상승을 한다면 여기서 단기로는 주의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된 섹터로는요. 헬스케어 관련주, 어제 신라젠 상장 재개와 관련해서 이런 헬스케어 관련주들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함께 오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이슈가 있는 전쟁 관련주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 재건이라든지 아까 오늘 남선알미늄 같은 종목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또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대응 방법이나 혹시 아직 발굴되지 않은 종목들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핫한 섹터 중에 하나죠. 자, 이런 섹터군들 중에서도 내가 더 자세한 종목 정보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샵 3989번으로 송가람이나 밀키트라고 남겨주신다면 오픈 채팅방에서 자세한 종목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